저는 그 부산 큰병원에서 관절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큰병원의 정용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큰병원 정주선 원장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증상이 생기면 증상에 맞춰서 우선 이제 퇴행성 관절염인지 진단하는 게 중요할 거고, 관절의 병기에 맞춰서 약물 치료, 보조적 치료를 충분히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는데, 초기에는 이제 내시경이라든지 간단한 이제 수술부터 관절의 휘어진 축을 바로잡는 그런 수술을 진행하기도 하고, 이제 관절이 많이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됐을 때는 변형하고 통증하고 이런 걸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인공관절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로봇 수술을 인공관절 수술에 접목시켜서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치환술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수술의 이제 장점은 우리가 수술 전에 미리 이제 환자 정보를 3차원 CT로 다 계측을 해서 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를 미리 고려해서, 그리고 또 수술방에서 미리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제 그때 맞춰서 가장 적합한 위치에 적합한 인대의 긴장도를 가지는 그런 위치에 인공관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술이 발달해서 주로 이제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봇 수술을 한다고 하면 로봇이 뚜벅뚜벅 걸어와서 사람 대신 수술을 한다고 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러지는 않고요. 수술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런데 로봇이라고 명명하는 기구의 힘을 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의 정보값을, 무릎 관절에 관련된 정보값을 로봇에게 주입을 하고 수술장 내에서 환자와 로봇 사이를 매칭을 시킵니다. 그럼 그 정보를 환자 몸에 있는 정보를 로봇이 표현을 하게 되고, 그 표현된 값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정확한 관절 수술을 하게끔 만드는 기구입니다. 무릎의 인공관절을 1970년대부터 해오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의 수술 방법이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기존의 매뉴얼대로 수술을 하면 우리가 다리를 똑바로 만들고 이제 무릎에 굽혔을 때와 폈을 때 간격을 맞추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기본적인 방법이고 이제 정확하게 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최근에 개발된 마코 로봇을 이용한 수술은 사실 컴퓨터가 하는 수술입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수술 방법은 우리가 다이얼, 돌리는 전화기 그런 수술 방법이라면, 최근에 로봇을 이용한 수술 방법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수술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만큼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일반적인 수술을 할 때는 변형된 무릎을 교정하기 위해서 원래 무릎의 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부학적인 지표, 특히 이제 골수강내 지침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계측을 하려면 로봇 수술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치수적인 과정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이 로봇 수술에서는 생략이 된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하는 인공관절 수술에서의 인대 균형을 맞추는 방법보다 로봇 수술에서 하는 인공관절은 미리 이제 중간에 우리가 결과를 예측을 해보고 절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골절삭, 이게 뼈를 많이 안 깎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인공관절은 뼈를 많이 깎아서 그거에 맞춰서 인대 균형을 잡아서 축을 맞추는 거에 반해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표면만 바꾸는 이제 그런 이제 자기 관절에 오히려 좀 더 맞는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그런 이제 재활이나 이런 과정에서 좀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수술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우리 몸을 많이 좀 더 훼손을 합니다. 그래서 피도 더 많이 나고 이제 통증도 더 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술하고 회복하는데 보통 이제 31시간 정도 근데 걸리는데,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이제 특히 이제 마코 로봇의 경우에는 수술하고 이제 우리 몸을 절삭하는 범위도 적고
출혈도 적고 통증도 줄어들기 때문에 대략 20시간 정도면 수술해서 회복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고 특정하게 뭔가를 하면은 안 된다 하는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통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쪼그리 앉는 자세가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인공물이라고 하는 것은 관절 움직임에 제한되는 부분이 사람의 정상적인 관절보다는 조금 뒤쪽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쪼그리 앉는 자세를 하게 되면은 인공관절 수술할 때 넣어주는 폴리에틸렌 인공연골이 뒤쪽 부분이 빠르게 마모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좌식 생활보다는 의자를 이용하는 방향을 좀 권유하고, 운동을 한다고 하면 뭐 수영, 걷기, 가벼운 달리기, 뭐 그런 운동은 좋습니다. 단 좀 강한 운동, 뭐 거친 운동 같은 것들은 좀 피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등산은 정말 좋은 운동이죠. 맑은 공기도 마시고 우리가 근력 운동도 되고 유산소 운동도 되고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단 하나, 무릎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는 체중의 5배 정도가 걸리고 내려올 때가 특히 안 좋은데, 내려올 때는 체중의 7배에서 10배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무릎에 너무 많은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산을 좋아하시면, 등산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아무래도 무릎 건강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방석도 오래 앉고 있으면 평평해지듯이 무릎 연골도 마찬가지겠죠. 부하가 많이 가고 반복적으로 많이 가게 되면 연골 수명도 그만큼 짧아지니까 무릎 건강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무리한 등산은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